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목요일 밤으로 편성 시간을 옮겨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올 6월에 치러질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대전 행정통합이 연초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특별법 처리 등의 긴박한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특별위원회가 주도하는 특별법 입법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시각각에선 특집 대담으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을 초대해 특별법 추진 상황과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장님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논산계룡 금산 출신의 황명선입니다. 네, 오늘 대담은 모건대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선필 교수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실행 가능한 통합안, 재정 자치 권한의 최대 특례 확보, 내년 6월 지방선거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황명선 위원장님 국회에서 지금 굉장히 바쁘실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국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12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남 타운홀 미팅을 하셨잖아요. 네. 그날 충남과 대전이 이 대한민국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도 경제나 산업 그리고 더 크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타운홀 미팅에서 주셔서 통합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구나. 과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그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두 분의 합의 또 의회 의견 의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설마 될까? 그냥 본인들 이런 정치적 이슈 내는 거 아니야? 과거에는 세종과 충북까지 충청권 메가시티 이렇게 논의를 과거에 안희정 도지사 때부터 쭉 양승조 지사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갑자기 왜 그러지? 그런데 될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그런 의견을 주니까 이게 아주 속도감 있게 붙었고 결국 핵심은 이 서울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호남, 영남 이렇게 5국 3특 체제 여야가 과거에 한 20여 년 전부터 논의했던 이런 담론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로만 했지 실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집권 여당이 이게 딱 중심이 돼서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번 1월 달에 그리고 나서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충청 대전의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아주 대통령께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저희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들도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 우리 충청권이 진짜 이번에 발전의 기회다. 그런 입장을 갖고 다음 날 우리 민주당에서 충남 대전 통합 충청 특위를 좀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장이시죠. 저를 상임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셨는데 그래서 무게가 큰데요. 책임이 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로드맵은 그동안 수기 과정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게 시민사회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과 시민들, 통합 시민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 주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하면서도 이런 것을 보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목소리의 공론화장이 굉장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 네. 그래서 될까? 이랬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에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중앙에 갖고 있는 권한, 서울특별시 정도의 자치권, 그다음에 제주도 정도의 재정 이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예를 들면 통합 이 특별시의 이런 권한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월 달에는 이제 공론화 작업을 조금 더 예. 디테일하게 대전하고 충남 도민 시민 그리고 구민들과 시군민들 설명회나 여러 가지 다양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반대 의견까지도 반대하면 어떤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1월 달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2월 달에는 이제 입법을 이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날 출범 계획을 갖고 예. 그렇게 지금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당정청이 완팀이 돼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심도 있게 추진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입법 방향이 입법 형태가 이 국회 입법과 뭐 정부 입법 있잖아요. 네.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정부 입법 쪽으로 행안부에서 입법을 내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정부에서도 뭐 제안을 하겠죠. 그런데 예.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의원 입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시기나 상황을 고려해서 당정청이 지금 완팀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관심이 또 집중되는 부분이 이미 관련된 법이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10월에 이제 국회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잖아요. 이번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해오셨는데 다른 박정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시가 됐을 때 어떤 수준의 지역의 통합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냐 이게 저는 핵심이거든. 통합돼가지고 행정적인 통합만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뭐 좋은 게 없다. 그러면은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디테일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핵심은 경제, 산업, 문화, 충남과 대전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자산들 그리고 서울 경기에 이어서 인구가 360만이 되니까 3위권이 되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나 산업이나 문화의 이 사이즈가 규모가 커져서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나 광역철도나 광역도로를 만들 때 중앙정부에서 하면은 이게 20년, 30년 걸려도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참 진도가 안 나가죠. 우리 지역에 보면 이게 광역도로, 광역철도 하는데 말로만 10년, 20년 계속하고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권한을 통합시에서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가능한 재정에 대해서 분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필요한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치권에 대한 산업과 경제와 문화의 큰 틀 속에서 사이즈를 키워서 네. 우리 더 크게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키우고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국힘에서 나와 있는 법안하고 좀 차이인데요. 네. 저희는 민주당과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통합이 돼도 시민들의 삶은 더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자치, 주권자로서의 역할들 이 역할들은 더 크게 확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되면 그냥 통합 도시의 도시에 전부 다 이게 지방 소멸 도시에서 막 인구가 뭐 빨리고 모든 게 소멸이 가속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통합시에 갖고 있는 경쟁력 일극 체제랑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나 산업이나 문화 이러한 인프라들을 광역도로나 도시계획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큰 틀을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거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5개구, 15개 시군의 주민들의 삶은 더 재정 분권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직접적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이제는 마을 단위까지 리통 주민자치회까지 네. 실질적으로 제도를 확대해서
야, 정말 이 국민의 주권 정부에서 국민이 주인인 것처럼 통합시의 주인은 행정을 하고 있는 통합시장이나 관료들이 아니라 경제나 산업이나 문화의 규모는 크게 가되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 통합 시민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촘촘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힘과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법안에 담겨진 내용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 자체가 훼손되느냐, 되는 거 아니요. 예. 지금 현재 국힘에서 나와 있는 그 법안 가운데서 특별시장과 런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명하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는 예, 거죠. 않는 것도 현행대로라면.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많은 그래서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교육 자체가 역행하는 거 네, 아니냐. 네,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딱 원칙이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 균형 성장의 가치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치입니다. 우리 예. 민주당의 가치고.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통합시의 주인은 시민이죠. 예. 저희는 교육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게 저희 원칙이에요. 그 점은 아니,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주권자가 예. 우리 이 교육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목하거나 뭐 러닝메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치권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이렇게 해왔던 그 역량으로 지금까지 교육 자체가 그래도 지켜지고 있는데 통합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 자체가 더 단단해지고 아이들의 이 성장과 아이들의 학습이 더욱더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줘야지. 네. 이게 관료 중심화되어 있는 이 교육 자치의 그 회기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딱 갖고 있습니다. 확고하시군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네. 기존의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지 않고 뭐 러닝메이트 되거나 지명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르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는 네. 이전과 같이 한다라는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교수님께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실천 가능한 뭐 디테일이 달아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보실 때 좀 어떤 점이 좀 차별화되거나 달라야 된다고 보세요? 좀 해설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예. 너무 많은 얘기를 빨리 하셔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일반 네. 여론의 경우에 많은 예. 분들이 너무 빨리 얘기한다, 너무 빨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속도가 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너무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실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의는 거의 20년 이상 된 논의잖아요. 그렇죠. 실제 부울경에서 시도했다 안 됐고 대구 경북 시도해도 안 됐고 그랬죠. 저희도 시도해도 안 예, 됐거든요. 그랬죠.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그 네 가지가 안 맞았던 거예요. 지역의 의견, 그다음에 여야의 의견, 대통령의 의견, 정부의 의견. 이게 안 맞았기 때문에 사실 일이 진행이 안 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가 지금 왔다고 생각을 천재 하거든요. 이루의 기회다?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그동안에. 없죠. 예. 그게 한 가지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얘기일 수 있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통합, 통합이란 말이 사실 분열의 반대말이잖아요. 이 네. 사회 통합 얘기 그동안 정말 많이 했었는데 여야가 이렇게 의견이 같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상.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맞춰가려고 하고 있고 네, 네. 그걸 찾아낸 거잖아요. 네, 네, 합의할 수 있는 걸 찾아냈다는 것 네. 자체가 사실 통합의 어떤 열쇠를 갖게 된 건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열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변화에 저항하는 건 기존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시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저는 청사 문제 같은 거요. 그렇죠. 예, 인사 문제. 이게 다 누가 얘기하냐면 관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네.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거든요. 대전 충남 공무원들이 예, 저는 또 이게 사실 중앙부처 관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권한을 많이 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관료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법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뭐 솔직히 그냥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방송만 아마 세종에서 다 보시겠지만은 지금 집권 초기이고 여당이 워낙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관료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뭔가 가능한 그런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관료들은 예측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하니까 그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첫 번째, 인사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 잘못하면. 그동안 대전에, 사실 대전이나 세종에 충남 공무원들이 많이 온 거 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시 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다 싫어할 거라고요. 교사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그동안은 계속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디테일에 들어가면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네.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왔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 주요한 정치 세력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출발점을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대전 충남. 네. 이 여야가 같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법을 이미 국회에 국민의힘에서 냈기 냈죠. 때문에 예, 예. 그 안을 예를 들어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예, 예. 이 부분이 중요한 통합이었던 출발점, 지렛대를 찾았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이번 지금 통합의 어떤 움직임이 기존의 좀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용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공무원분들 뽑아주셨는데 그래서 뭐 행안부 입법은 어려울 것이고 국회의원 입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도 또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전과 충남, 세종, 충북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논의가 진행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대전과 충남만 이제 통합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세종이란가 충북은 지금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통합하면 향후에 세종과 충북을 다시 통합해서 그런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일각에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로 하는 게 맞죠. 네. 예, 세종과 충북까지 같이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그래서 충청광역연합 이런 형태. 그러니까 행정협의체가 통합시의 메가시티의 충청권 메가시티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 광역연합까지 네. 지금 현재 그 시도지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아쉬운 게 이 안에 지금 행정 지금 절차는 지금 다 충남과 대전은 이행을 했어요. 네. 뭐 시도지사가 합의를 하고 양 의회에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 정치까지 의결이 됐고 법안까지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행정 절차는 거의 했어요. 다만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한 필요한 것은 그동안 공론화 과정 속에서 소외되어 왔던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더욱더 보완해가지고 이 법에다가 담겠다라는 게 된 저희들의 입장이죠. 다만 어떤 일이든 간에 아까 우리 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여야가 20여 년 전부터 다 했는데 서로 갑자기 그러면은 해보자라고 하면 말로만 20년 한 거 아닙니까?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이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충청권 메가시티 세종과 충청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네. 다만 지금 행정 절차가 돼 있는 충남과 대전은 지금 아주 정말 가능하죠.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도지사 그리고 양 의장과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행정 절차를 해서 굉장히 바로 가능하죠.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법안이 여야가 법안 만들면서 또 여러 가지 서로 입장들이 틀릴 수 있지만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이번 그 7월 1일 날 통합시의 출범을 반드시 시킨다. 서로의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어도 그 시대 정신에 국가 균형 발전과 균형 성장의 충남 대전 충청권 통합시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이 시대 정신을 서로에 대한 정치적 정략적 이런 내용들의 이해관계를 다 수면 밑에다 놓고 우리 이 시대 정신을 갖고 다소가 조금씩 의견이 분분하다 하더라도 정말 처음에 출발했던 그런 마음으로 해서 꼭 통합시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가 꼭 제안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세종하고 충북이 아직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름도 다
이후에 세종과 충북까지 이렇게 함께 이번에 먼저 이제 충남과 대전이 이제 통합시를 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날 출범을 하죠. 네. 지금 그 목표를 갖고 이 목표점이 없으면 또 지지부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에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럼 이후에 뭐 다음 선거 끝나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시간이 짧다,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방선거의 통합시장을 뽑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7월 1일 날 출범한다라는 이런 목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론화 절차라든가 이렇게 신속하게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힘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출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세종과 충북까지도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우리가 충청권 메가시티까지 가는 게 실질적으로 큰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 될 방향은 세종과 충북까지 포함한 이제 충청권으로 가는 게 맞고 네. 그걸 닫아두지만 열어두되 현실적으로 바로 가능한 대전 충남과 통합을 먼저 하자라는 네, 이번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요. 이 준비한 질문인데 이제 답변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넘어가 보면 방금 명칭 말씀하셨잖아요. 네. 충청. 예. 오늘 이제 뭐 보도자료 나왔습니다만 충청특별시로 명칭을 이제 제안을 하신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대전 충남, 충남 대전 이게 또 사실 명칭하고도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확실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네. 이 부분 교수님 이제 먼저. 그럴까요? 저는 예. 그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 저희가 뭐 이제 안희정 지사 있을 때부터 사실 충북까지 포함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배경이 사실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충청권 인구가 호남이나 영남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네, 것 때문에 네, 사실 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가 지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틀이 없잖아요. 그릇이 없으니까 그릇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거에 대한 논리를 세우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경제 문제도 얘기했고요. 근데 경제 문제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하고 아산 지역이 자꾸 수도권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충북도 충주 쪽 가면 수도권에 더 가깝거나 강원권에 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두세 가지 했던 게 광역 교통에 관해서는 지역을 한번 다시 묶어보자. 아까 말씀하셨던 광역 철도, 광역 교통망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당장 눈에 띄게 가능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관광 같은 거예요. 관광객들이 외부에 올 때 대전하고 공주하고 부여하고 이거 구별 없이 그냥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활권이 그러니까 관광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다른 거는 대표적인 거로 금강권 얘기를 했어요. 네, 금강이 이게 딱 네 개를 다 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가 아직도 이 자치에 대한 생각을 획일적인 행정구역으로 계속 묶어두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호주 가서 우리 대전에 자매도시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는 행정이 없어요. 옆에랑 같이 해요. 이 얘기를 옆에 시한테 자기 지역에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소방, 교육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의회만 있고. 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자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하시니까 그냥 다 하나로만 묶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교육은 교육에 맞춰가지고 관광은 관광에 맞춰가지고 또 산업은 산업에 맞춰서 다르게 구역을 정하고 구역 간에 어떻게 협력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디자인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가장 큰 단위로 보면은 충청권 정도는 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1순위로 대전 충남을 하는 이유는 사실 86년 이전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같은 원래 네, 충남이었죠. 같은 구역이었는데 89년도에 대전이 그거를 분리했을 때 중앙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도시 중심으로 자꾸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도시도 한계에 이르렀어요. 예. 특히 수도권 서울부터 한계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농촌 지역은 더하죠. 그러니까 적절한 경우에 협력할 수 있는 구원역을 새로 설정해야 되는 게 이게 5국 3특 얘기가 그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화해 가려고 할 때 전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안해서 준비가 된 데부터 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네. 하는 거고 이걸 감을 알아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게 된 어떤 배경, 정당성 이런 얘기인데 제 질문은
사실 디테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디테일이고 그 디테일로 해서 많은 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얘기 질문 하시죠. 좀 드리면 명칭. 지자체 명칭. 예, 그 뭐 말씀드릴게요. 뭐 대전 충남시인지 충남 대전시인지 어. 아니면 충청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예. 저희가 이 통합시를 지금 충남대전 통합시를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네네. 통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일극 체제. 자, 우리 충남대전 발전시켜 봅시다. 하는데 지금 갖고는 서울 수도권하고 빨리는 구조인데 네. 모든 게 네. 일극 체제잖아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결국은 5국 3특 체제, 충청권, 충남 대전이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었을 때 우리라도 지금 합시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 네. 아닙니까? 네. 정말이죠, 기회죠. 네. 그런데 우리 개념 자체를 이렇게 그럼 경제나 산업이나 문화나 이런 큰 구조의 도시 계획이나 광역철도나 광역 도로나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지지부진했는데 통합시를 통해서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죠. 예.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럼 재정이에요, 재정. 예, 예. 우리 사무나 권한만 줘서 되나요? 돈이 따라와야 되겠죠. 예산이 재정. 와야죠. 예, 예. 지금 현재 국가의 지금 재정 분권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7.5 대 한 2.5. 네. 국세와 네. 지방세 비율이 7.5 대 2.5 정도 됩니다. 네.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합시가 돼서 스스로 이제 대한민국이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이 기회에 충남 대전도 발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네. 드리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분권이 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전과 충남이 규부세 포함하면 한 2조 정도 될 거예요. 획기적으로 더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 돈을 갖고 5개구, 15개 시군이 있죠. 더 우리 예.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 더욱더 이게 재정이 더 분권화가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통합을 통해서 나의 생명과 안전, 나의 더 나은 삶, 기본 사회로 가는 이런 단초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 가슴 네. 설레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통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핵심은 그러니까 크게 그냥 정리하면 서울특별시 수준의 자치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을 통합시에다가 충청 통합시에다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예?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 민주당 특위에서 저와 우리 위원들은 그런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꼭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다. 만들어보고. 위원장님께서는 충청통합시라고 하는 어떤 네이밍, 그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예. 그 안에 들어가고는 내용, 예. 재정, 뭐 예. 각종 특례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 말씀은 충청특별시. 예. 자, 그래서 이름도 이름 갖고도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합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름 갖고 명칭 갖고 서로 불편하게 네 거 내 거, 네 지역 내 지역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할 수 있는 요소 모두 다 제거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두 번째, 예를 들면 그럼 청사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까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대전시청, 네, 대전시청도 문지사? 있고 저기 이제 내포 그렇죠. 청사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써야 되겠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대로 써야 된다는. 지금 현재 있는데 네네네. 그렇잖아요. 뭐 이것을 어디에다가 옮길 거냐 또 이건 이후에 또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우리가 논의의 구조에서 통합이라는 이 목표를 두고 최소한 갈등하지 않도록 이름 명칭부터 청사부터 현재 있잖아요. 다. 유연하게 하겠다는 예, 유연하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이 지혜로움을 좀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사실 왜 명칭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할까? 사실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명칭을 갖고 얘기할 때 첫 번째 갈등 소지는 뭐 어떤 게 먼저 오냐잖아요. 앞에. 예, 앞에 대전이 오냐, 대전이냐, 충남이 오냐. 충남이냐.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니까.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걸 합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대안은 둘 중에 하나. 그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해결하면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그 자체 갖고는 사실상 해결은 아니고 그냥 타협이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예. 다른 대안이 충청 같은 걸 쓰는 거고요. 제3의 대안은 새로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름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질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장애가 하는 거에 돼서는 안 대해서는 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통합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죠. 통합을 물론 통해서 뭐 이거 이런 가지고 효과가 중요한 것이지. 예, 그 구체적으로 디테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 바뀌는 것 때문에 뭐 주소, 건물, 이 비용 들어간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사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에 네. 비하면 네, 네, 네.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거를 한번 시기를 정해서 바꾸는 건데 이렇게 사소한 거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공무원 대표적으로 관료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특히 언론에서 초기에 제가 되게 이거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현재 구도 안에서 선거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저는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 부분도 그거였어요. 뒷부분 이제 질문에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예, 그런데 예, 이제 예, 아주 예. 까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몇 년 동안 내가 시장을 도지사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판이 바뀌어 버리니까 본인이 그동안 준비한 것 또는 그하고 뭐 관련된 분들이 준비했던 게 사실 무산되는 것 때문에 네,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그 의회에 42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걸 쭉 읽어보니까 논리가 없어요. 반대한다는 것만 쭉 있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에서 요거하고요. 또 다른 거는 뭐 이제 의원님 계시지만 사실 양당이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찾고 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 일부는 이거 깨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무슨 얘기를 갖고 설득할 건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이거를 주도하는 측에서 이제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제는. 사실 저는 지역에 있는 민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목소리 내시고 정리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은 다른 지역 설득하셔야 되거든요. 수도권 설득하고.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이고 청사를 어디에 둘까, 뭐 명칭을 통합식 명칭을 어떻게 할까의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제가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예, 교수님께서도 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타 지역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슈 광주 중에 하나일 전남, 겁니다. 전남 광주도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통합을 하겠다. 대전 충남에 좀 충남 대전 통합 얘기 굉장히 눈이 자극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속도를 제가 내고 자극을 있고 좀 시켰습니다. 대통령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하겠다. 9일 날. 예. 예. 이게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게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저는 근본적으로요. 대통령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제가 논산에서 시장을 우리 시민들의 선택으로 제가 12년 가까이 이렇게 삼선시장으로 일을 하면서 결국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뭘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1극 서울 수도권에 그러니까 저희 논산만 하더라도 인구가 1년에 1,000명 이상씩 줄어요. 많을 때는 1,500명씩.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게 되고 대도시를 가게 되고 일자리를 찾아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가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래요. 대한민국이 1극 서울 수도권의 1극 체제 그리고 지방 소멸도시 저출생에 대한 문제 늘 안고 있는 문제인데 서울 수도권으로 모두 다 가야 출세하고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서 진보나 보수 상관없이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함께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성장할 수 있는 이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이런 권, 대경권 네. 해가지고 5국 체제로 5국 3특 체제로 발전시켜 가자라는 게 그동안 논의였는데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부진하고 안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균형 발전과 균형 성장에 대한 생각이 철학이 분명하고 지금 야당이 충남 대전에 이렇게 행정 처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해놔도 함께 같이 정파적 이해관계 이거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균형 발전하고 균형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만 바라보고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남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광주 호남권, 그다음에 부울경, 대경권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대한민국 정치인의 기본적인 저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제 전남 광주 최고위가 있었어요. 전남 최고위, 현장 최고위. 거기 가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당 위원장도 있고 제가 발언할 때 최고위원으로서 발언할 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호남의 발전은 이 전남과 광주, 광주와 전남의 통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불을 드렸어요. 지피셨군요. 예, 그래서 뭐 시장님, 도지사, 뭐 의원님들 같이 협의하면서 아주 속도감 있게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9일날 대통령님하고 이제 오찬 간담회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광주 전남. 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충남 대전이 먼저 준비했는데 광주 전남이 막 지금 치고 올라오네 이렇게 이제 서로 그런 경쟁하듯이. 위기감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특별법으로 접근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다른 데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거든요. 네. 이제 사실 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대전 충남에서 하려고 하는 거에 첫 번째 가장 심각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룹이 수도권이에요, 사실은. 그동안 이걸 못했던 거예요. 수도권 표가 절반 넘으니까. 서울하고 경기.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특별법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만 하는 건데 니네가 왜 문제 제기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적당한 정도로 지역하고 같이 해서 지금 얘기 호남, 그다음 부울경, 대경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실은. 그동안 논의를 쭉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저희 이제 대전 충남이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 다른 지역이 뒤따라오면서 다음번 총선 때는 저는 분권형 개헌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한테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수도권 특히 이 서울은 경기도에 밀려가지고 지금 서울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인구도 줄고 예, 있고 예, 예. 고령화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서울이 주거 비용이 너무 올라가면서부터 그렇죠. 집값에 대한 그렇죠. 일부 몇 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서울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독자적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각자 지역에 맞춘 그 방식으로 분권형으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얘기하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당연히 지방정부로 이게 쓰셔야죠. 지방정부거든요. 지방정부가 잘 모르셔서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권한을 갖는 게 지방정부예요. 그냥 지금 현재 하는 수준은 여전히 행정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방경찰제 한다고 해서 경찰도 제대로 권한을 지역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법부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일본이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지역의 독자적인 사법권. 아까 재정권 얘기했는데 재정권은 사실 기초인데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목이라든가 세율을 지역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는데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고 통합특별시가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통합특별시에 이런 권한은 꼭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뽑자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권이죠. 네. 그러니까 사무에 관한 자치권. 자치권.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자치와 분권, 중앙에 갖고 있는 이 재정의 권한을 특별시에다가. 그러니까 사무와 재정 이게 핵심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권한들이 지금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아까 그 제주도가 사실 먼저 예. 특별자치도 하면서 이미 그런 걸 시도를 했는데 예. 제주도만 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특별자치도를 전북도 하고 강원도 했는데 그렇죠. 하나씩 하니까 힘이 없어요. 저희처럼 이 정도 규모가 되면 350만 이렇게 360만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사실 목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저는 특별법에서 꼭 의원님 계시지만 요청하고 싶은 게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셨는데 다시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특별히 재정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 가장 쉬운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 이제 특별 보조금이나 지금 현재 이제 지방 교부금으로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비율을 바꾸는 거 하고 또 다른 거는 적어도 저는 세목이나 세율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맞춰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거를 의사결정을 해갖고 우리 같이 돈 내서 하자라는 것이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정한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재정에 관해서 좀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조직하고 인사권은 이것만 오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은 행안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기재부 이제 기재부를 나눠 놓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져오면 이게 이제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그 김태흠 지사하고 이정우 시장이 요청한 게 8조 원을 추가로 가져오는 거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 얘기만 들으셔도 동의하실 거예요. 기존에 왔던 재정보다 8조 원이 더 오기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 기존에 이제 작년에 10월에 예, 국민의힘 예. 주도로 네, 추진되고 8조 있는 원이 아니라 특별법안에서 지금 제안하시는 걸 하면 13조 정도 돼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거든요. 돈이 더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자치권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가 그게 재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법안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서는 이것만이라도 해결을 하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거거든요. 지역에 있는 그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이 단톡방에 올리신 글에 오늘 아침에 읽어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대전에 계시는 분인데 대전 충남 통합이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가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채치피한테 물어보니까 훨씬 어려워질 거라고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냐면 대전에는 사업이 줄 거고 충남 전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될 거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분권을 하면 그게 아니라 사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역 예산이 더 많이 오게 되고 지역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복지라든가 문화예술 쪽에는 저는 훨씬 더 많은 변화가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통합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역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나 산업, 문화에 대한 권역으로 더 이 판이 커져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방 소멸도시.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그러니까 사망자가 많고 출생이 적고 지방 소멸도시가 있잖아요. 청양, 일들. 네. 우리나라에 89개인데 우리 충남에도 네. 있죠. 네, 네. 있는데 지방 소멸도시에서 우려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이렇게 통합됐을 때 우리는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야? 더 작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소멸도시 통합시의 하나의 우리 시군이거든요. 더 경쟁력 있는 차별받지 않는 국민으로서의 삶을 더 분권화시켜서 더 지켜줘야 되거든요. 차별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은 통합시는 기본적으로 서울 1극 체제랑 경쟁할 수 있는 경제나 산업 구조, 문화적 구조를 더욱더 이렇게 파이를 키워서 경쟁력을 키우는 거고 통합시가 됨으로 인해서 재정 분권을 통해서 확대되는 재정 분권을 통해서 각 시군구의 주민들의 더 나은 삶, 특히 지방 소멸도시 같은 경우는 소멸되지 않도록 오히려 시민들의 주권자들의 더 나은 삶을 더 확대해 가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특히 지금 보면 우리 보통 통합시에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도에도 자치단체장 대전 자치단체장 소개합니다. 이러잖아요. 유성자치단체장. 이게 무슨 개무임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옳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인 충돌이에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이다라고만 넣어주면은 우리가 정부라는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이게 통합시 예를 들면 가칭 충청 뭐 통합시장, 예? 이게 단체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장 이렇게 지방정부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표기를 하면은 법적으로 충돌이 돼요. 위반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단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정부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정부의 권한은 뭐 입법, 사법, 행정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통합시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재정 권한에 대한 확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이제 방송 시간이 녹화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서 준비한 질문 가운데 요 질문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죄송한데 지금 통합되는 특별시에 당장 6월달에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에서 준비하셨던 분들, 충남에서 준비하셨던 분들 만약 통합이 된다면
같이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 이제 오셨으니까 민주당 선출 과정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첫 번째는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 자격이 되는 분들, 뭐 무슨 성추행,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렇게 당내 뭐 3회 이상 뭐 윤창호법 이후에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이외에는 당원 누구나 경쟁력이 있으면 후보 자격을 취득하면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경선에 참여할 계획이고요. 특히 통합시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통합시에 대한 발전 전략, 구체적인 그리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선보일 거예요. 네. 이제는 시장을 뽑고 국회의원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서로 싸우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이 될까? 잘하는 사람을 누구를 뽑아야 더 잘할까? 잘하게 경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우리 충청, 충남 대전의 통합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모델이 충남 대전이 될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 충남 대전은 더 큰 발전 또 통합 시민들의 아주 디테일한 더 나은 삶, 자치권이 확보되는 그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요 질문 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국회의원이나 뭐 관련된 분들이 계실 거고요. 충남을 또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 경선룰 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분들의 관심이 엇갈릴 것 같아서 사실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50대 50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커지면 이제 지금 룰은 뭐 당원 50%, 일반. 또 우리 일반 우리 국민 시민들 50% 이렇게 되는데 이젠 다 50%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형태로 해서 이제 샘플링이 되겠죠. 해가지고 이제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고민은 안 했지만 현재 룰은 50대 50인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아주 경쟁력 있고 우리 통합시의 시장으로서 권력이 아니라 통합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해서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잘 이렇게 내놔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행정통합이 이제 지역 정치권의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와 야 그리고 두 자치단체가 작은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커다란 명분과 방향성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의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겁니다. 시시각각 다음 시간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